마이크론이 AI 반도체 수요 둔화를 한 방에 씻어내면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공식화하면서 더욱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국내 반도체주의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8번의 실적 발표 중에 6번은 항상 좋은 실적이 나왔어도 주가가 빠지던 마이크론인데 네. 오늘은 또 폭등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온기를 받았고 지금 네. 8,900선까지 어느덧 또 네. 회복을 해주네요. 9천은 안 갔네. 9천은 안 갔네 아직. 9천 안 갔냐고요? 9천은 아직 안 갔다고. 그렇죠. 8,900선까지 회복을 네네. 해줬는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뺐다 주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론은요 퍼펙트했어요. 퍼펙트. 보통 발표하기 전에 며칠 한 방송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실적, 가이던스, 코멘트 다 완벽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러니 마이크론이 보통 실적이 잘 나와도 빠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13%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진 거는 복구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13% 빠졌으니까 14% 이상 이렇게 복구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완벽했는가 말씀드리면 실적이 한 20% 정도 더 잘 나왔어요. 20%. 정확히 얘기하면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오는 걸 어느 정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마치 엔비디아 얘기할 때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보통 5에서 7% 잘 나오는 게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EPS가 20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23불까지가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네. 25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높은 스트리트 넘버보다도 한 거의 7, 8% 높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게 맞고요. 가이던스도 6, 7, 8월 달 걔네들이 4, 4분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4, 4분기 가이던스도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는 20% 높았어요. 두 개 됐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는 한마디로 공급이 늘겠죠. 언젠간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해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언제 따라잡을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내후년 가서도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공급이 그렇게 팍팍 늘지 않을 것 같다. 게임 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13% 빠진 게 거기서 공포에 판 사람들은 내가 많이 쓰는 거 또 바보가 된 거죠. 안 돼요. 마이크론 사실 컨퍼런스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네네. 야, 이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네네. 84.9%, 네. 마진이 85%가 물론 잘 나왔습니다. 아까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또 걱정 많으신 분들은 야 너무 좋은데 네네. 이거 앞으로 큰일이다. 이거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계속 주가가 올라갈수록 그 노이즈 내지는 걱정은 계속됩니다. 그 걱정 노이즈가 오늘 실적이 20%가 아니고 25%가 나온들, 30% 나온들, 또 18.5% 나온들 그 걱정이 없어질까요? 매 분기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식시장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수급이 몰리잖아요. 네. 2배 ETF도 하고 돈 먹을만 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반되는 건 변동성이죠. 주가가 올라간 만큼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걱정 안 하려고 적당히 한 15% 올라갔으면 좋았을까요? 그럼 주가는 더 빠졌겠죠. 예, 둘 다 만족할 수 없고요. 완벽한 건 없고요. 우리가 그 미국에서 계속 최근에 나왔던 이렇게 경계감은 그래 곡괭이 반도체 파는 거 알겠는데 잘 말씀하셨어요. 80% 마진 유지될 것이냐. 사실 80%도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90%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진이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이냐면은 기간을 항상 물어요. 언제까지? 다음 분기까지? 아니면 내년 이맘때까지? 아니면 3년 뒤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이 3년 뒤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삼성전자 50만 원 부르고 40만 원 부르고 하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도 28년도가 27년보다도 얼마나 성장할지, 혹시 빠질지, 유지는 될지 100% 장담하거나 자기 손가락 걸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기간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지나갈 때까지 그건 모른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상관에 지금 말한 것처럼 왜 공급이 늘어도 얼마나 늘지, 그러니까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게 27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28년 언제인지 모른다고 CEO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보고 이 사람 말이 틀릴 수 있는 거는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올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원래 1분기 전에 한 30% 증가하기로 했어요. 내년도 투자를. 근데 이번에 투자를 60% 증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화들짝 놀라거나 경계감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가죠. 자, 캐펙스를 늘린다는데 그 늘어가는 알파가 과연
1년 내에 바로 양산에 투입될 정도인지 건물을 짓는데 반 이상 쓰니까 실제 양산하는 스케줄은 투입하는 거 대비했을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릴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저 같은 사람들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함축적으로 언제 공비될지 모른다는 게 사람도 딸리고 모두 딸리고 투자를 60%나 내년에 늘리는데 그거의 반 이상은 건설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산이 팍팍 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노바지 노스가 가는 것 같은데 그 아무도 알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마이크론을 주목한 이유는 사실 우리 국내 주식, 더구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이 디램에서 거의 3위 업체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정년 센터장 잠깐 말씀 중에 마이크론의 84.9% 이것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뭐 9자도 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희망 섞인 얘기 좀 해볼까요? 7월이 되면 네네. 아마 7월 7일이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7월 말에는 SK하이닉스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 지금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그 실적이 하이닉스는 60조 초반에서 70조 가까이 높아졌었고 삼성은 90몇 조 나오다가 이 보너스 상여금이 약간 변수인 것 같아요. 상여금을 10몇 조인지 그거를 애널리스트가 95조 100조 처음에 얘기할 때 얼마 전에 그거를 반영을 안 시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국내 해외 보면은 반영하니까 누구는 77조 삼성전자 네. 누구는 73조 80조도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이거는 그 보너스 주기로 한 거 준 거니까 이게 펀더멘털즈 이슈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면은 일단은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게 이번 삼성전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얘네들이 3, 4, 5월 달 분기 실적인데 반도체 가격률 아까 우리 그 이익이 얼마 늘어나는가 예상보다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반도체 가격 상승률을 얘기했는데 3, 4, 5월 달에 전 분기 대비했을 때 60% 초반. 60% 초반.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게 엄청난 그 거죠. 전에 지난 연말에 비해서 또 거의 90%. 그렇죠. 더블업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안하고도 또 60%. 60% 초반이나 얘기했고 낸드는 디램 대비 디램이 7이면 낸드가 3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80% 중반, 85%. 근데 이게 3, 4, 5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의 4, 5, 6월 달 한 6월 달이 포함된 거하고 좀 다르긴 해서 정확히 매치가 안 되는다면은 제충 애널리스트들이 뭐 삼성전자 저기 보너스 빼기 전에 90조 넘게 하이닉스 뭐 70조, 60조 됐을 때 그때 디램에 대한 전망이 보통 45에서 50%.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얘네가 더 높았거나 아니면 믹스가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거가 우리가 크게 차이가 없으면 우리의 업사이드도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너스 빼고 보너스 윙.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펀더멘털적으로 이상하거나 실망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원래부터도 그렇게 안 봤지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여쭤볼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결국 마이크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이제 주가 측면입니다. 자, 이 잘 나오는 게 오늘 가뜩이나 시세가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데 많이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아직 반영이 덜 됐을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얘기하면 좋겠지만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고 마이크론이 오늘 발표된 게 얼마라냐면 25달러로 됐어요. 잘 따라오세요. 가이던스를 얼마 줬냐면 5, 6, 7, 8월 달에 31달러를 줬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다음 분기 끝나면 얘네는 26년도 회기년도가 끝나는 거고 그럴 때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건 27년도 회기년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31달러 말고 다음 분기 말고 그 다음 분기부터가 얘네의 27년도 새로운 연도의 1사분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미리 포워드를 보기 때문에 27년 1사분기 되는 거. 그러니까 6, 7, 8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27년도 회기년도의 EPS를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아마 애널리스트가 반영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아까 31달러 전분기에서 한 15% 성장하고 그다음 성장을 조금 둔화되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오늘 아침에 한 거는 한 155달러 정도 나와요. 그럼 155달러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 사이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55달러에 얼마의 밸류에이션을 줄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또는 다른 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10배면 1,550불이니까 최근에 높아진 목표 주가에 비슷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오늘 시장 끝나고 시간외에서 오른 장외에서 네. 1,212불이니까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가 PER이 한 7.8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시간외에서 한 게 7.8배예요. 7.8배
삼성 하이닉스는 여기에 얼마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할까요? 더 높을까요?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고 7.8배 내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EPS를 곱하면 되는 거죠. 네. 그 EPS는 계속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EPS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그중에서 너무 낮은 거 빼고 약간 중상을 잡으면은 평균 잡으면은 하이닉스를 7.8 똑같이 주면은 360만 원. 그래도 디스카운트야. 미국 회사 아니니까. 네. 한 10%가 아니고 한 그렇죠. 조금 잡으면은 그러면 한 300 한 초반. 네. 320만 원. 평균적으로 300 한 40만 원 정도가 출원이 되고 그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랑 비슷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약간 지금하고 똑같이 마이크론보다 좀 디스카운트 됐다고 봤을 약간의 때. 디스카운트죠. 약간의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현재 상황. 그렇지 않은 5% 이내를 잡으면은 340만 원 정도가 출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 340만 원을 믿으니까 지금부터 290만 원 무조건 사느냐 이건데 제가 우리 동쪽자한테 말씀드렸는데 안전 마진을 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세가 좋을 때는 0.85. 얼마 전까지 매크로 무너질 것 같을 때는 0.7. 최소한 지금은 어떻게 되죠?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세 등등 아니면 불안 걱정. 하루 이틀 새 바뀌었죠. 노멀하다고 보면 0.8입니다. 0.8 하면 272만 원. 기세 등등 15% 하면 289만 원이고 289만 원 됐을 때는 아마 포모 비슷하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 말씀드린 거죠. 지금이네요. 딱 그러니까 289만 원. 그럼 그 전에 오늘 아침에도 빠질 수도 있잖아요. 더 올라갈 때. 들어가려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삼성전자는요? 그러니까 요건데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오늘 같은 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은 많아요. 그렇죠? 그럼 들어갈 때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행동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도 이익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 이익이 올해보다 40% 높아지면은 컨센서스보다 낮습니다. 그럼 한 500조 나옵니다. 500조 나오는 EPS하고 올해 EPS하고 평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올해 내년도 평균 EPS에다가 PER 7점 몇 배 이렇게 디스카운트 잡으면 삼성전자는 40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가 48만 원 아니고 평균하면은 45만 원 정도 나오고요. 45만 원에 안전마진 0.8에서 0.7에서 0.85 하면은 32만 원에서 38만 2,500원까지 나옵니다. 오. 평균 가격이 36만 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웃긴 게 무빙하면서 머릿속에서 이 계산이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돼요. 제가 대신해서 나온 거지만 펀드 매니저는 지금 나오잖아요. 아침에 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보고 덥사면 높이서 잡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2만 원 높게 잡는 거고 밑에서 팔 때는 조금이나마 낮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혀봤자 우리나라 시장에 4분의 1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더블에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가는 엉뚱한 데서 더 벌 거를 덜 벌고 더 먹고 팔아야 되는데 덜 보고 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거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조그만 주식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던 거 다 까먹어요. 조그만 주식 해가지고 한 10번 돌릴 거를 여기서 까먹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세는 이거는 안 갖고 계신 분들 얘기잖아요. 네. 이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급할 때 0.7 해가지고 190만 원, 그다음 29만 원 근처 갔을 때 그때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안 갖고 계시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들어가시면 포지션 하신 분은 중간 조금 높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세는 바뀐 게 없고 대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금리 인상 이상한 우려 이것 때문인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니까 그게 추세적으로 위크한 거를 펀딩을 근본적으로 문제 생기면은 나중에 이슈가 될 소지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에 또는 당분간 이 펀더멘털 흐름에 변화를 시킬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려갔을 때 기회가 되는 거고 높아갖고 포머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갑자기 하면은 또 물려서 또 한 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손가락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이제 가격대를 주셨어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시세가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장렬 센터장이 이제 0.8이라는 안전 마진을 많이 말씀 주시니까 삼성전자는 한 32만 원에서 38만 원, SK하이닉스는 289만 원 정도를 말씀 주셨는데 센터장님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그 안전 마진 0.8에 완벽하게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 SK하이닉스가 또한 키옥시아 좀 전에 속보 났잖아요. 전부 미국으로 갑니다. ADR. 키옥시는 원래부터 네. 지난 분기 때 그렇게 할 예정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발표가 새로운 건 거군요. 아니지만 발표한 거죠. 네, 이제. ADR, ADS 뭐 다 가는데 결국 자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이제 재평가 받으면 아까 안전 마진을 좀 높여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주가가 마이크론하고 거의 비등하게
그저께 빠지기 전에 8% 차이까지 확 줄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습니다. 30년, 20년 전에는 50% 디스카운트. 최근에 20% 디스카운트했다가 아주 최근에 엊그저께 10% 이내로 들어온 거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10% 올라갔나? 그 미국이 더 하면은 네. 한 5%에서 7% 정도. 그러니까 싱글 디지트 차이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상장되는 게 언제죠? 7월 10일이죠. 네. 실제 얼마나 그 디스카운트를 줄이는가는 7월 10일에 확인해야 되죠. 물론 그 전에 주가를 다 땡겨서 똑같이 가. 그러면 얘네가 7,800면 7,800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중간값에 빨리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게 어느 것보다 삼성보다는 또 빠를 수도 있죠. 삼성이 액션을 보이면 모르겠는데 삼성은 고유한 액션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는 수급이 좋았지만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KB증권에서 네. 그 삼성전자 리포트 나왔잖아요. ADR 상장 삼성전자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55만 원까지 또 올리기도 네.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ADR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보세요? 가능성은 가능하겠죠. 하면은 뭐 때려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막은 것도 아니니까 가능하죠. 가능한 거하고 그렇게 할 만한 지금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게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게끔 강제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더 크게 구체가 돼야 되겠죠. 오늘 장 올라가니까 그런 콜은 시적절하기보다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이닉스하고 괴리가 한 20% 벌어지면 아마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그 차이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제는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보다 한 10% 더 많이 받아요. 마이크론 8배인데 하이닉스가 네. 8.5배하고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7.8배, 그 밑에 7.5배를 합시다. 그렇게 한 두 달만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갭을 파운드리가 갑자기 흑자된다고 좁아질 것 같습니까? 파운드리 흑자는 되더라도 그 정도 좁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흑자는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게 실망스럽게 한 달 사이 미뤄져 갖고 내년 후반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강제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일단 오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긴 하는데 좀 흥분하지 않고 이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밤에 PC 물가 지표도 나올 텐데 PC 물가. 네, 모두가 높게 나올 거라고 일단 네. 예상은 하고 있고. PC 물가라면 삼성하이닉스 말고 다른 주식 다 더 힘들겠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힘 없는 해야 될까요? 것을 버리고 올리는 쏠림이 더 심할 겁니다. 더 약화되지 않을 겁니다. 이 2배 ETF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어거지로 삼성하이닉스 쏠리는 걸 어거지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방식을 만약에 강제하면 모르겠습니다만 ETF를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또 부작용이 있다 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하지.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게 우리나라 60%인데 그거를 수급을 어거지로 끌어내리나요? 억지로요? 안 되잖아요. 금리 인상이 되면 금리 인상되는 거 덜 피해받는 게 뭐예요? 펀더멘털 스트롱한 건데 넘버 나오는 건데 자동차도 아니고 근데 그거 주식으로 몰리지. 만약에 반등을 할 때 이게 세고 저게 약하면 저게 버리고 가지. 그거를 예정 생각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금리가 내려가거나 금리 약하면은 스프레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더 안 좋습니다. 넌 삼성한테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주도주가 이끄는 강세장이니 네네. 이런 대외 악재 변수가 나타나면 네. 오히려 소외된 것들은 더 소외되고 네네. 완전히 쏠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그렇죠. 최근까지 또 그래 왔고요. 네네. 그런데 어제 오늘 네. 코스닥이 전반적인 지수는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꽤 꿈틀거려요. 맞아요. 네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왜냐면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제약바이오 완전히 소외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PC 넘버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가도 지금 70불 이하로 가고 그러면 그 수혜주가 항공주만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2번 플러스 알파 뭐 외국계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한 번 선제적으로 하고 멈출 수도 있다. 왜? 유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PC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고 또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면은 그럼 당연히 성장주 중심으로 가는데 금리 피해주가 가는 거고 그러면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뭐죠? 코스닥에서는 소부장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당연히 바이오죠. 그러니까 바이오를 일부 먼저 가dim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코스닥에서는 그게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넘버가 그렇게 부합이 될지는 유가 하락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오늘 삼성인생 워낙 세니까 바이오가 엊그저께 올라간 거에 잠깐 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판단하기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크게 올랐고
네. 오늘 SK하이닉스 지금 크게 올라요. 1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야, 이런 날이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레버리지 상품, ETF, 네, 그 말씀하죠.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감독원장이 계속해서 뭔가 제스처를 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투자자들이 설마 이거 혹시 규제가 또 강해돼서 지금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상승분은 뭐 지금 50% 오른 걸 다 반납하지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흥분해서 꼭대기 사면은 그런 뭔가 돌발적인 나왔다가 또 다시 스스로들고 아니면 그걸 소화시키는데 시간도 걸릴 수 있잖아요. 한 20%, 15% 빠졌다가 다시 7, 8% 올라가는데 2, 3일밖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주가에서 공포에 사시면 공포가 아니고 포모, 그것도 공포죠. 포모도 공포예요.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 봐 걱정하는 건데 거기서 들어가는 그 금액을 최소화시키거나 안 하면 좋은데 정확히 모르잖아요. 누가 공포, 포모인지. 그러니까 최소한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세수하고 이게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내가 만약에 생돈이 있으면 이미 내가 만약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또 5천만 원이 있다고 그 덥서 오늘 높아지는 가격에 또 내일 15%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이상하게 사느냐 그런 얘기가 그 정책적인 뭐 어떻게 됐든 이런 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어떻게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나왔다도 임팩트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도 갑자기 이상하게 얼마 전에 나오듯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이크론도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에 마이크론이 왜 그럼 13% 빠졌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이 주식이 계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주가가 오르는 것을 달갑지 않아 하는 미국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냥 빅데이터가 좋은 거. 그러니까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너무 많이 생각하면 끝이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현금을 적당히 갖고 있으며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포모가 오더라도 그리고 포모에 진짜 안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 근데 힌디케이 줬죠. 그런 게 아까 지금 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면은 뭐 증거금은 더 많이 받는다든지 뭐 할 수 있겠죠. 뭐 갑자기 일주일 동안 거래 못 해?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페큘레이션을 한다고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게 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확률이 5% 10% 아니 논의도 안 됐다라는 거하고 중간중간 계속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는 계속 신경 쓰는 거죠. 우리가 빅테크 계속 이슈가 되는데 버블이라는데 버블 아니라고 그죠 우리 손정희 씨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또 반박하잖아요. 그거 물론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금투세도 아니라 하지만은 여당에서도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하지만 계속 그런 얘기 나오면 신경 안 씁니까? 그럼 그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흥분했을 때 그런 얘기가 실제 실행이 되면 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높게 안 사게끔 그 연습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미 200만 원, 30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 사신 분은 걱정 없어요. 그렇다고 37만 원 한 게 20% 빠지겠어요? 근데 끝에 FOMO로 온 사람들은 그걸 각오하고 사셔야 된다. 마이너스 5%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10% 빠지는 거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루에 10% 올라가는 것도 아주 다반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쿠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습관 들이는 연습을 하셔야지 향후 2, 3년 우리 주식 투자를 하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럼 센터장님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투톱이 이렇게 좋고 반도체 업황도 좋은데 소보장 오늘 밀리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회를 찾아보는 전략은 어때요? 그냥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저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써야죠. 애를 쓰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습니까? 그 애널리스트가 만약에 애널리스트가 시간을 드리면 애널리스트 질문을 한 30분 동안 아주 짧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정도 하시면 그 종목 하세요. 모르잖아요.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 레벨이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많이 빠져서 몇 개는 있습니다. 몇 개는 있는데 몇 개는 있을 수 있는데 삼성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울까지 올라가는 순간에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증권주는 왜 빠져서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데. 변압기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안 올라갑니까? 순서가 안 오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부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부장 70%, 80%, 80%, 한 1, 20%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벌써 아마 이틀도 안 가서 주가를 반영될 겁니다. 이틀도. 얘기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리포트 나와서 하루 만에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 꾸준히 갖고 와서 20% 먹는 것에 비했을 때 그 실속이 없는 경우가 9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후장 체크포인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